예,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장진호라고 합니다. 되게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선구자는 아니고요. 선구자는 아니고 기술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화학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초화학 연구들을 오늘 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토요 과학 강연 해달라고 이제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뭘로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뭐 주말에 논문 쓰고 있으면은 둘째 아들이 저한테 와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라고 물어보면 뭐 얘한테 뭐 자세한 걸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빠 물 배터리 연구하고 있어. 그래서 물 연구하고 있어. 물 연구하고 있어요 하다가 그래서 그래 물 배터리 하자 라고 해가지고 제목을 이제 던졌어요. 물 배터리라고. 근데 이거 약간 사기친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물 배터리 하면은 이거 혹시 물에다가 에너지 저장하고 빼고 이거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기를 치는 건 아니고 예, 약간 그 생각이 짧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하는 건 물에서 운전하는 이제 배터리 연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전기화학자인데요. 이게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즘 핫한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전기화학자를 일반 분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GPT한테 물어봤더니 좀 감탄했는데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전기화학자는 전기를 화학으로 바꾸고 화학을 전기로 바꾸는 과정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화학 반응이 발생할 때 그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전자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음으로 하전되어 있는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걔네들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때 얘네들이 어떤 전기 신호를 낼 거 아니에요. 그 신호를 해석해서 이 화학 반응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전기화학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해당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응용하는 분야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에서 운전하는 2차 전지 내지는 배터리 얘기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가장 잘 만들어진 현재 가장 성공적인 배터리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튬이온 전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모식도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충전될 때의 모식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로 써져 있는 데 있죠? 이게 이제 음극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플러스로 써져 있는 게 양극입니다. 이제 얘네들이 충전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전자를 여기에다가 이제 음극 쪽에다가 집어넣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때 이 음극에 쓰는 물질이 이게 뭐냐면 흑연이에요, 흑연. 저 연필심 있잖아요, 연필심. 예, 연필심을 이제 쓰는데 걔네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층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층상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전해질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액 안에 여기 리튬 이온이 이제 있어요. 그 리튬 이온이 이 층상 구조 속으로 쏙쏙쏙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저장 시에 리튬 이온도 그 층상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식의 저장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방전 시에는 거꾸로 이제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양극 쪽으로 갈 때 리튬 이온이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양극에 있는 층상 구조로 들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진짜 많이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능력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즉, 뭐 요만큼의 배터리에서 전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큰 배터리예요. 또 이 전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이 전지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이 세요. 얘는 힘을 세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약 3.7V의 힘을 갖고 있는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연구가 됐을 거 아니에요. 뭐 기업에서도 되게 많이 연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명도 엄청 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리튬이온 배터리, 핸드폰 충전하실 때 한 번 충전하면은 가만히 냅두면은 잘 유지되잖아요. 그쵸? 그게 얘네들이 가만히 냅둬도 방전되는 어떤 율이 있는데 방전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사실 다른 배터리에서는 문제가 많고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래저래 다 좋아요. 이래저래 다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공적인 배터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공로가 크신 세 분의 과학자 및 공학자 분들께 노벨상이 수여가 됐죠. 자, 근데 이렇게 좋은 리튬이온 전지 두고 왜 굳이 물에서 돌아가는 전지를 사람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당연히 이제 일상생활에 너무 잘 파고들어서 다 머릿속에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국정자원에서 큰 화재 사고가 있었던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리튬이온 전지가 열폭주 현상에 의해서 이제 불이 붙었고 그게 이제 꺼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작년에 굉장히 큰 일이었죠. 저희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에서 이제 화재가 나서 많은 분들께서 돌아가신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전기자동차 가다가 불났다라는 얘기는 놀랍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냥 이제 저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중 하나죠. 즉 리튬이온 전지는 안정적이고 굉장히 효율이 높은 전지임은 분명하지만 안전하지는 않은 배터리임은 이제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하는 이유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리튬이온 전지는 아까 제가 그 리튬 이온이 들어가 있는 그 용액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용액이 불이 잘 붙습니다.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여기 어머님들 그 아세톤 많이 쓰시잖아요. 이렇게. 그쵸? 아세톤 많이 쓰잖아요. 아세톤 불 붙이면 굉장히 불 잘 붙잖아요. 그런 식의 전액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그냥 토치 한번 갖다 대면 그냥 불 확 붙습니다. 네. 이거 다 전소될 때까지 잘 꺼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답은 굉장히 자명합니다. 불이 안 붙는 전해액을 사용하면 돼요. 그런 게 뭐가 있냐면 너무 쉽죠. 물을 사용하면 돼요. 사실 물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를 생각을 다들 못했을까요? 아니요. 생각을 다 했습니다. 사실 전기화학은 물에서부터 먼저 시작됐습니다. 물에서부터 먼저 시작됐습니다. 훨씬 더 구하기도 쉽고 뭐 사용하기가 쉬우니까요. 근데 왜 이 물에서 사용하는 배터리는 일반화가, 상용화가 잘 안 되는 걸까요? 문제가 많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성능 면에서 리튬이온, 즉 유기전해액을, 불 잘 붙는 전해액을 사용하는 것 대비 성능 면에서 사실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보시죠, 한번. 아까 제가 배터리가 가진 힘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얘가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느냐. 그게 기전력인데, 기전력인데
왜 우리 여러분들 그 핸드폰 이렇게 보면 저희 여러분들 알칼라인 배터리 1.5V짜리 배터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힘이에요. 아까 리튬이온 전지는 제가 약 3.9V에 해당되는 힘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물을 사용을 하면 이 힘을 낼 수 있는 정도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낼 수 있는 기전력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그 물질의 어떤 전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 물을 집어넣게 되면 얘네들이 환원이 되고 산화가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이 전자를 받아서 지가 수소 가스를 내거든요. 환원이 되면. 또는 산화가 되면 물이 전자를 잃으면 얘네들이 산소 가스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다가 전자 저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얘한테 전자 저장하는 대신 물이 먼저 환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에서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동전셀을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조그만 셀을 만들었는데 안에서 가스가 자꾸만 만들어지면 좋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가스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맨날 물 마시고 뭐 샤워하고 해가지고 물이 되게 안전한 것 같지만 그 유기물질들한테는 얘네들 상당히 반응성이 높은 애들입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제가 분자를 가져왔는데, 여기 이제 유기 분자를 가지고 왔는데, 얘네들이 물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쪼개져요. 이게 다 짜개집니다. 이런 거를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물 속에 집어넣으면은 유기물이 이렇게 천천히 계속 분해가 되게 돼요. 어쩌면 자정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용한 용매인데, 그게 이제 전지로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안전적이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이제 전지를 만들려고 부단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그럼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 물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진짜 다 안전할까요? 다 안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건 그래서 물에서 돌아가는 배터리 중에 이제 상용화 단계에 굉장히 많이 와 있는 전지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음극으로 아연을 사용을 하고요. 양극 물질로 브롬을 사용을 합니다. 브롬을 사용을 해서 이제 돌아가는 약간 리튬이온 전지랑은 좀 다른 형태이지만 뭐 레독스 흐름 전지라고 하는 전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도 높아요. 에너지 밀도도 높고요. 불 당연히 안 붙고요. 불 당연히 안 붙고, 그 다음에 원재료도 싸요. 그러니까 가격도 많이 저렴합니다. 이제 보기에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얘네들이 상용화를 못 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게 뭐일까요, 여러분? 뭐일까요? 참고로 이러한 레독스 흐름 전지는 그냥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는 어떤 전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배터리입니다. 굉장히 큰 배터리예요. 뭐 이렇게 그 건물 옆에 세워져 있는 뭐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많을까요? 이런 걸 쓰면. 여러분, 브롬가스가 그 클로린 가스보다, 그러니까 염소 가스보다 더 독한 놈입니다. 얘네들 마시면 죽어요. 죽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브롬가스가 누출되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요. 지금 완전히 진짜 뭐 다 장난 아니죠. 그쵸? 저희 실험실에서도 아연 브롬 레독스 흐름 전지를 연구했었던 때가 있어요. 2019년도에 연구했는데 저희들이 어쩌다가 요게 브롬가스가 살짝 누출된 적이 있었거든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진짜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걸
이걸 여러분들 저기 여러분들 집 옆에 컨테이너 박스에 이거가 있는데 누출이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반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려면 거기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물질들도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에도 되게 안전한 애들을 써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건 그러면 진짜 정말 인체에 무해한 전자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유기 레독스 분자들을 이용하는 건 어떨까?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연구들을 했는데 여러분들 먹어도 문제가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렇지. 물은 뭐 그렇지. 근데 이렇게 전자 주고받을 수 있는 애들 중에서 먹으면 딱 안전한 거. 여러분 비타민C 많이 먹지 않나요? 그렇죠? 전 그래서 비타민C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하는 이제 연구를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퀴논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어요. 이런 분자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또 피라진이라고 하는 분자는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얘네들이 도대체 물에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비타민C입니다. 많이 먹죠, 저희. 그쵸? 먹어서 탈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 비타민C를 뭐라고 부르나요? 얘네들 항산화제입니다. 왜 항산화제냐면 산화를 막아주는 물질이라는 건데, 그쵸? 우리 몸속에 세포도 산화가 돼요. 전자를 잃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변해요. 세포가 이렇게 변해. 그러면 그게 뭐지? 그게 노화입니다. 근데 얘가 대신 들어가면은 얘가 대신 산화가 되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항산화제야. 세포가 산화되기 전에 내가 먼저 산화되는 애들을 이제 항산화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은 전자를 잃기를 잘합니다. 전자는 잘 잃어요. 전자는 잘 잃는데 문제가 뭐냐? 물이 문제입니다. 물에서 결합하면 부산물 만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기껏 산화시켰어요. 얘로 기껏 산화시켰는데 이렇게 깨져버리면 환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전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전지로 쓴다는 게 간단한 겁니다. 전자를 잃잖아요. 다시 전자를 집어넣으면, 전자를 잃는 걸 충전이라고 한다면 전자를 넣는 걸 방전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얘는 왔다 갔다를 못 해요. 자,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고, 자, 그러면 저 같은 전기화학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전자를 잃었는지, 그리고 다시 전자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보는 방법을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해요. 자, 이게 순환전압 그래프라고 하는 건데, 말은 되게 이상한데 모양은 이쁘게 생겼습니다. 오리처럼 생겼죠. 오리처럼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가는 게, 여기 A-라고 하는 애가 전자를 잃고 A로 가는 전류를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A-가 됐잖아요. 그럼 얘가 안정해요. 그러면 다시 전자 받고 A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환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쵸? 자, 이제 오리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다 아셨겠죠? 비타민C는
얘가 좀 모양이 달라요. 볼까요? 자, 비타민C는 좀 모양이 다릅니다. 자, 여기가 이제 0이고 위쪽은 산화될 때 흐르는 전류고요. 이쪽이 이제 환원될 때 흐르는 전류인데 지금 딱 보시면은 얘는 산화만 되지 환원이 안 되죠. 그쵸? 산화는 잘 되는데 환원 전류가 전혀 없잖아요. 이거 보고 아 얘는 진짜 산화되는데 환원은 안 되는구나. 저 같은 이제 전기화학자들은 이거 보고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얘를 물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환원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 머릿속에서 이제 떠오른 게 이런 거예요. 야, 만약에 비타민C를 좀 옴짝달싹 못하게 어디에다 가둬버린 다음에 반응시키면 어떻게 될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보시면 되는데 제가 유튜브로 찾았습니다. 자, 이게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잠수부예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 동굴 탐험을 하다가 되게 좁은 통로에 이렇게 갇힌 거를 제가 이렇게 화면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죠? 그렇죠?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고 여러분들이라면 여기 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팔다리가 좀 움직이기 좀 괜찮나요? 좀? 팔다리 못 움직이죠. 그렇죠? 여러분 비타민C를 이제 여기 잠수부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수부고요. 얘도 팔다리가 있어요. 얘도 팔다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팔다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팔다리에서 물과 결합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팔다리를 꽉 묶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과 잘 반응할까요? 네. 그걸 저희들은 좀 유식하게 반응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좀 과학자 같이 보일 때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반응성을 이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은 이 좁은 공간 안에 이렇게 이렇게 좁은 통로가 있고 거기에다 비타민C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다공성 탄소로 전극을 만들면 어떨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다공성 탄소가 뭐냐? 여러분 이거 숯입니다. 그냥 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숯을 집에다가 이렇게 숯 넣고 있으면은 탈취제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쵸? 그게 얘네들이 냄새 분자를 이렇게 흡착시켜서 그러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숯 안에 구멍들이 되게 많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한번 그 구멍이 뭔지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이게 그 숯을 되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구멍들이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잘 보이라고 동그라미로 쳤죠. 이렇게 구멍들이 있어요. 이게 구멍들이 많아서 다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공성 탄소 이렇게 불러요. 이제 저는 여기에다가 비타민C를 집어넣고 반응을 돌리는 걸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실험하기 전에 진짜 반응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 안에 비타민C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궁금해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AI 시대잖아요. 컴퓨터가 엄청나게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실험만 하는 이제 실험만으로는 안 됩니다. 저희들도 컴퓨터의 도움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분자 동력각 시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모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에 계신 김영주 교수님하고 협업을 한 겁니다. 협업을 해가지고 자, 이게 지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멍이고 여기에 이제 비타민이 있고 여기 안으로 이제 비타민C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관찰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덩어리가 지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집체를 이루면서 들어갑니다. 이게 물의 반응성 떨어지는 거랑 뭐가 관련이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다음 장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은 팔다리랑 결합합니다. 요 팔하고 결합합니다. 여기 있는 팔다리랑 결합하는데, 자, 그래서 이 팔다리랑 물이랑 얼마나 잘 결합할 수 있어 라는 거를 확률적으로 좀 이제 보고 싶었어요. 계산적으로 이제 봤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5원 자리라고 이제 제가 이제 명명을 할게요. 여기 있는 요거, 요 5원 자리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O2 자리라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얘는 그냥 비타민C 딱 하나만 있을 때고, 요거는 이제 비타민C가 덩어리가 진 겁니다. 네, 덩어리가 졌을 때 물이 얘네들하고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을 측정을 한 그래프가 뭐 방사분포 함수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단량체일 때, 여기일 때 5원자리, 5투자리에 물이 접근할 수 있는 확률이 대충 이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이 이렇게 덩어리가 지면은 반토막 납니다. 그 확률이. 네, 반토막 나요. 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하고 잘 결합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도 실험적으로도 그렇게 되냐? 제가 아까 실험적으로 저 같은 전기화학자들은 뭘로 본다고 했죠? 오리 모양 그래프로 본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오리 모양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검정색이 뭐냐면, 검정색이 이게 그냥 아까 같은 구멍이 없는 탄소에서 비타민C를 산화환원시킨 그래프고요. 빨강색이 뭐냐면은 구멍이 많은 다공성 탄소 전극 숯 이용해가지고 비타민C 산화환원시킨 그래프입니다. 요거는 그냥 전해액이 다른 것뿐이에요. 전해액이 다른 것뿐이고. 자, 이제 같이 해볼까요? 자, 검정색 한번 볼까요? 이거 산화되면 환원되나요? 네, 안 되죠. 안 돌아와요. 그렇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거 똑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빨강색 그래프로 갈게요. 다공성 탄소 하면 완전히 바뀝니다. 성질이 바뀌어요. 비타민C 산화가 되면 이제 돌아옵니다. 네, 돌아옵니다. 이거 뭐 다른 데서 이제 한 건데 다른 데서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적어 놨는데 이 95%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여기서 100개의 비타민C를 산화시키면 얘 같은 경우에는 95개 돌아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여기에서는 이 전액에서는 100개 돌리면은 97개나 돌아온다 이거고, 얘는 88개 돌아온다라는 건데 약간씩 다 다르지만은 검정색은 그러니까 100개 돌리면은 0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얘 산화시키면 다시 환원시킬 수 있겠구나. 이게 뭐라고요? 전지에서 충전시킬 수 있으면 방전시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초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인터넷 다 뒤져보고 했지만은 최초인 것 같습니다. 비타민C로 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아연 브롬 배터리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음극을 아연을 썼어요. 아연을 썼고 이제 양극으로 다공성 숯 쓰고 여기다가 비타민C 집어넣어서 배터리를 구동시켜 봤더니 잘 돌아갑니다.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아까 제가 이게 100개 돌리면은 95개, 97개 이렇게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개는 다른 데로 계속 아직까지는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0사이클 돌릴 동안 계속 좀 감소하긴 합니다. 감소하긴 하지만 이게 지금 현 단계지만 그래도 이렇게 원래는 쓸 수 없었던 어떤 물질을 반응성을 제가 제어를 함으로써 물에서도 충방전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확인한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연구는 지금
저 장교 출신이십니다. 장교 출신이셔서 이제 증명사진이 이제 군복을 입고 있는데 지금은 포스코에 있고 최사라 졸업생이 지금 연구를 했었고 이런 여기에다가 이제 논문이 지금 게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비타민 C는 애초에 애가 너무 다 좋은데 너무 뭐랄까 원래부터 100개 돌리면은 빵개 되는 애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조금 더 잘 되는 애를 사용을 해보자 라고 이제 접근을 했고 그래서 퀴논을 갖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요런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애인데요. 자, 그래서 퀴논은 요런 식으로 이제 자 한번 다 같이 보죠. 여기 이제 벤조퀴논이 전자 2개 받고 양성자 2개 받으면 이렇게 가는 게 환원이죠. 그러면 하이드로퀴논이 됩니다. 하이드로퀴논이 되고 하이드로퀴논은 다시 이제 산화될 수 있으면은 벤조퀴논으로 됩니다. 자, 얘네들을 뭐 이미다졸이라고 하는 분자가 잔뜩 있는 전해액에다가 넣고 그 전해액이 되게 이제 많아요. 전해액이 이제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돌리면 이제 제가 산화하는 오리 모양으로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그 오리 모양 이제 그래프 이제 찍은 겁니다. 오리 모양 그래프 찍으면 얘는 비타민C라고 많이 다르게 생겼죠. 그쵸? 눈 씻고 찾아봐도 얘는 산화 잘 되고 환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 지금 100번을 돌렸는데 100번을 돌렸는데도 여전히 오리 모양 잘 나오죠? 그쵸? 얘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사실은 문제가 좀 많은 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이거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돌릴 수는 없으니까 얘네들을 좀 빠르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부산물 반응을 좀 잘 보기 위해서 전해액을 되게 적게 만든 다음에 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얘도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 전류 크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얘네들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양이 점점 주는 게 이제 확실하게 보이죠. 얘도 그러니까 뭔가로 빠지는 거예요. 뭔가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부산물이 뭐냐라고 했더니 얘는 그 안에 집어넣은 이미다졸하고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벤조퀴논이. 그래서 그러면 이미다졸을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얘도 이제 다공성 전극에다가 한번 넣고 한번 돌려볼게요. 얘를 이제 돌려보면 아까 비타민C랑은 좀 다른 이상한 결과가 좀 나옵니다. 자, 이거 지금 이게 뭐냐면은 원래 그 하이드로퀴논이 산화가 이렇게 되고 다시 걔가 환원이 되는 게 요 2개의 봉우리였어요. 원래 얘밖에 없었어요. 얘밖에 없었는데 얘네들은 점점 줄어들고 뭐가 늘어나냐면 전혀 새로운 봉우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뭐야? 막 이제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100사이클까지 100번을 돌렸어요. 100번을 돌리니까 맨 처음에 있던 이런 봉우리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 새로운 봉우리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야 이거 100개 보내면 도대체 몇 개 돌아와? 이제 이걸 따져봤더니 얘네들은 거의 100개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뭔가 재밌는 일이 뭔가 안에서 일어난 것 같다. 이제 라고 생각을 했고 재밌는 일 알아내려면 이제 또 컴퓨터 도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 이제 시뮬레이션 했어요. 시뮬레이션 하니까 얘는 되게 안에서 그 구멍 안에서 되게 재밌는 구조를 갖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하이드로퀴논 또는 벤조퀴논이에요. 얘네들은 그 구멍 탄소 벽면에 이렇게 띠를 이렇게 이뤄요. 자, 그 다음 층이 이미다졸이 쌓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뭘로 채울까요? 물이 채워요. 이게 원래대로라면 다 섞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물에다가
무슨 뭐를 집어넣으면 걔네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다 무작위로 섞여 있어야 되는데 일반 용액에서는 이런 식으로 층상 구조를 갖는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되게 안정해서 아까 만들어지는 그런 부반응이 있잖아요. 그거 잘 안 일으켜줘요.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게 지금 아까 요 하이드로퀴논에서 벤조퀴논으로 산화가 되면 요 벤조퀴논이 그 용액 속에 있는 이미다졸이라고 하는 분자를 만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안 좋은 애로 빠지는데 저희들이 얘네들을 그런 구멍 안에다가 가둬버리면 역시나 반응성이 떨어져서 이미다졸하고 만나는 것 대신에 얘는 어떤 층상 구조를 이뤄요. 아까 비타민 C는 응집체를 이뤘잖아요. 얘는 층상 구조를 이뤄서 이 지금 부반응이 일어나기보다는 층상 구조에서의 산화환원 반응을 거쳐서 매우 안정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똑같은 이제 100사이클을 돌렸는데, 아까 비타민 C 기억나시나요? 얘는 여기서 또 이렇게 쭉 떨어졌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00사이클까지도 굉장히 잘 유지가 됩니다.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요. 하지만 비타민 C가 훨씬 더 가혹적인 조건에서 이제 돌렸던 거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뭐 어느 정도 이제 비교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는 이제 여기 양지의 졸업생이 했고 지금은 LG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전기화학 반응에서 전자 받아가지고 부반응으로 빠지는 애를 다시 전자 받게 만드는 결과는 똑같은데 그걸 이뤄내는 과정이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반화학 강의를 좀 해야 합니다. 일반화학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소금은 제가 이제 소금 얘기가 아니고요. 소금 얘기가 아닌데,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둘째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연구야? 그러면 할 얘기가 없으니까 아빠 저 소금물 연구해, 물소금 얘기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어쩌면 가장 좋겠다 라고 이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소금은 NaCl이라고 쓰고요. 얘네들은 Na 플러스 소금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하고 염소 이온 Cl-로 이렇게 두 개가 딱 붙어져 있는 구조예요. 딱 붙어져 있는 구조인데, 자, 여기 뭐 어려운 말들 막 써 있는데 얘네들 말고 그냥 이제 NaCl 이렇게 딱 붙어져 있는데, 얘네들을 Na 플러스랑 나트륨 플러스랑 염소 이온 마이너스 Cl 마이너스로 분리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다. 얘네들 분리시키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열을 많이 주면은 될까요? 열 안 줘도 그냥 알아서 잘 분해될 것 같으세요? 왠지 얘네들 잘 분해될 것 같은, 이렇게 잘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 혹시 머릿속에서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우리가 소금을 물에 넣는 걸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은 실제로 소금을 물에 넣지 않고 이런 식으로 Na 플러스 Cl-로 분리시키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기다 열을 되게 많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제가 그냥 대충 써놨는데, 뭐 소금 한 50g 이제 이거 완전히 분리시키려면 물 340ml 완전히 얘네들 다 증발시킬 때까지 열을 주는 거랑 똑같은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줘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이 안에다가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Na 플러스랑 Cl-로 해리시킨다. 이제 분리시킬 때, 여러분들 소금 물에다 녹일 때
팔팔팔팔 물을 끓여가지고 소금 녹이십니까? 그쵸? 그냥 녹이죠? 얘네들은 되게 잘 녹아요. 사실 별로 에너지 주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안 녹는 것 같으면 휘휘 저으면 되죠. 그만큼의 에너지만 줘도 돼요. 그쵸? 얜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잘 해리되는 걸까요? 잘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나가는 걸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왜 어려운 말 썼는데 뭐냐 하면 아주 쉽게, 여러분 물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를 둘러싸버리기 때문입니다. 둘러싸요. 그걸 우리가 수화라고 해요. 수화라고 해요. Na 플러스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물 분자가 여기에 있죠. 물 분자잖아요. 이렇게 귀엽게 생긴 게.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물을 다 둘러싸요. 여기 Cl 마이너스도 다 물을 둘러싸요. 그래서 얘네들을 되게 안정화시킵니다. 되게 안정화시켜요. 이게 소금이 물에 녹는 과정인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소금물 뿐만 아니라 물에다가 이런 이온 결합을 한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염이라고 하거든요. 염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을 넣으면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 분자가 다 둘러싸요. 그 이온을 다 둘러쌉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소금이 아니라 좀 다른, 여기 리튬 TFSI라고 하는 좀 이상하게 생긴 요런 염을 이제 넣을게요. 물에다가 넣을게요. 자, 얘네들 물에다가 이제 조금 넣었어요. 조금 넣었어.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리튬 플러스도 물이 잘 둘러싸고요. 이 TFSI 마이너스 이온도 잘 물이 둘러쌉니다. 잘 물이 둘러싸고요. 여러분, 물이 둘러싼다라고 할 때는 이 물들끼리는 서로 손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들이 이렇게 서로 손잡고 사슬을 만들고 있어요. 네, 사슬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그냥 머릿속에 이것도 뭐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생각하실 때 머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머핀 중에서도 여러분들 초콜릿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있지 않은 머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콜릿 머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제 초콜릿이 딱 들어있어요. 초콜릿 딱 요거 딱 보시면 초콜릿이 빵한테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얘네들을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머핀으로 치면은 이런 머핀일 텐데, 초콜릿이 엄청나게 많은 머핀일 텐데, 자, 이때는 여러분들 초콜릿이 빵에 둘러싸여져 있는 건가요? 빵이 초콜릿에 둘러싸여져 있는 건가요? 경계가 애매모호해집니다. 그쵸? 제가 아들한테 아빠 물소금 연구해 라고 하는 이제 물소금의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소금물이라고 안 하고 제가 약간 바꿨잖아요. 물소금이라고. 네. 자,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물들이 더 이상 손에 손잡고를 못합니다. 왜?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 음이온을, 특히 음이온을 잘 둘러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줄다리기 이렇게 할 때, 줄다리기 할 때 누군가 땡기면 줄 다 끊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물들은 끊어졌잖아. 그럼 얘네들은 어디 가서 안정화는 돼야 되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 가서 안정화 되냐면요, 여기 리튬 플러스에 가가지고 결합합니다. 네. 여기에 딱딱딱딱 다 되게 이제 세게 묶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보시면 물이 이렇게 그 손에 손잡고 하고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다 끊어지고 있고, 요 음이온들끼리 손에 손잡고는 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예. 그럼 이걸
우리가 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죠. 약간 애매모호하죠. 물이 아니게 된 물용액에서 전기화학을 이제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아닌 물용액에서 배터리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하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 그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로 연구를 했는데, 점점 이제 이거 이제 내용이 점점 과학스러워지죠. 네, 과학스러워지죠.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이것도 뭐야? 라고 이제 하는데 차근차근히 한번 같이 가보시죠. 차근차근 한번 가보시죠. 저는 피라진이라고 하는 이런 분자를 사용했어요. 이런 분자를 사용했고, 뭐 여기 굉장히 복잡한데 이제 제가 한번 차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전자에 2개 받는 애예요. 전자에 2개 받는 애인데 환원되는 애예요. 자, 첫 번째는 여기에서 요렇게 갑니다. 전자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 받아서 얘로 갑니다. 요거 얘네들 여기 점 하나 땡 찍혀져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라디컬이라고 하는 애인데, 얘네들 반응성이 좀 커요. 그러니까 반응을 되게 잘해. 반응을 되게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를 받는 거는 얘가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요. 자, 모두 다 해피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해피한데 뭐가 문제냐? 물이 문제입니다. 모든 건 다 물이 문제입니다. 물에서 돌려야 되는데 물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아까와 같은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서 얘가 다 박살납니다. 다 박살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딱 생각나실 거예요. 그럼 이거 전지로 쓸 수 있겠다. 왜?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거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첫 번째가 제가 뭐 이런 부셔지는 반응 얘기하지도 않았으니까, 야, 여기까지만 돌리면은 다시 돌릴 수 있잖아. 이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별의 별일, 그러니까 화학을 하다 보면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반응을 되게 잘하는 애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지들끼리 이렇게 반응을 해요. 지들끼리 딱 만나면 한 놈은 전자를 다 잃어요. 그래서 얘로 돌아가고요. 또 한 놈은 전자를 다 받아서 얘로 갑니다. 얘로 가요. 그래서 결국은 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얘를 만들어내서 이 첫 번째 반응만 보내는 거를 되게 방해를 합니다. 되게 방해를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리 그래프가 있는데 점점 이제 오리 그래프가 굉장히 복잡하죠. 예. 여기 이 첫 번째 이 봉우리가 아까 말하는 1번 반응 일어나는 봉우리인 거예요. 두 번째 봉우리가 두 번째 반응 일어나는 봉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러분들하고 제가 추측한 대로 그러면 첫 번째 반응까지만 일으키면 되지 라고 하면, 야, 내가 그냥 여기까지만 반응을 보내면은 여기까지만 반응을 보내면 요 첫 번째 봉우리까지만 나오게 하면은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네들끼리 결합해가지고 하는 반응 때문에요. 네, 그 불균등한 반응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보냈거든요. 여기까지. 그래도 이게 오리가 완벽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조차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반응에 의한 부산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 라디칼 있잖아요. 걔를 안정화시키면 돼요. 안정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과 이 픽과 이 봉우리와 이 봉우리가 점점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그러면 첫 번째 반응만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첫 번째 반응만 일으킬 수 있어? 라고 이제 하면 제가 이제 물이 아닌 물 상황을 만들어서 돌리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염을 굉장히 농도를 높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두 개 이제 점점 벌어집니다. 두 개 벌어지고 점점 오리 모양처럼 되죠. 점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얘는 덜 오리인데 요거는 여기까지 보낸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까지 보낸 반응인데 점점 오리가 돼갑니다. 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라디칼을 안정화시키는 거고요. 이제 이거가 왜 안정화되냐라고 이제 보시면 여기 제가 이런 거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아까 그 물에다가 농도가 낮은 물 상황에서 놔두면 그 피라진이라는 유기분자가 제일 좋아하는 애가 누구냐면 또 다른 피라진이에요. 또 다른 유기분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은 얘랑 가장 찰싹 달라붙는 애들은 첫 번째 순위는 또 다른 피라진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짜게지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네들을 물이 아닌 용액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물 사슬을 다 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쵸? 물 사슬을 다 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여기 있는 리튬 플러스에 가서 이렇게 붙거든요. 얘네들이 이 피라진 분자랑 이제 가장 친한 애가 됩니다. 가장 친한 애가 돼요. 그리고 얘네들 때문에 피라진하고의 친화도는 떨어져요. 굉장히 이제 안 친하게 됩니다. 안 친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그런 반응들이 잘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럼 소금을 소금 종류 같은 거 상관없이 그냥 냅다 그냥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은 다 만들어지냐 이런 게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요런 애들을 쓰면요. 얘는 지금 오리 모양 확실하게 이제 보이시죠? 오리 모양 확실히 보이시는데 얘네 둘은 오리가 아니죠. 여전히 굉장히 농도를 높였어요. 저희들이 농도를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리 모양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시면 이건 이제 똑같죠. 그냥 물 상황인데 아주 농도를 높여도 바뀌질 않아요. 바뀌질 않고 이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에 들어가면 물의 사슬을 이렇게 물이 손에 손잡고 하고 있는데 이 손을 다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얼마나 잘 끊느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손 잘 끊고 얘네들은 손을 잘 못 끊는 애들이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그 라디칼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존재를 할 수 있느냐, 그 산소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느냐를 측정한 건데 일반 물 상황에서는 아주 그냥 쭈쭈쭈쭈쭈쭈 부셔집니다. 쭈쭈 부셔지는데 저희들이 물이 아닌 걸 만들어내면은 되게 잘 버텨요. 네. 잘 안 부셔진다라는 거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전지를 이제 한번 돌려본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게 지금 뭐냐면은 100개 돌리면 23개 돌아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물에서 돌리면. 근데 저희들이 지금
아예 못 돌렸던 거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돌리면은 약 70개 돌아온다 라고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연구는 지금 여기 홍세훈 연구원이 이제 했고 저희들이 이런 저널에다가 이제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이거는 전지랑은 관련이 없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연구를 어떻게 하게 됐고 좀 기초 연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 연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생각했던 배터리 연구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배터리 연구라고 할 때는 이거를 굉장히 뭐랄까 효율을 어떻게 향상시켰고 하는 연구들이지 그 원리를 이해하거나 기초 연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여기 계신 이제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 제 지도 교수님하고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찍은 사진이고 이제 알렌 바드 교수님이라고 하시는데 교수님 당연히 전기화학자셨어요. 그럼 교수님께서 하신 연구가 뭐일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거의 80평 교수님께서 30살에 교수가 되셔가지고 한 5, 60년 연구를 하셨어요. 5, 60년 전기화학 연구만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어떤 연구를 하셨을 것 같으세요? 다양한 연구를 하셨겠지만 배터리 연구는 무조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교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제가 있을 때 한 2년 정도인가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레독스 흐름전지 프로젝트였고 그게 평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배터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기화학자시고 거의 5, 60년간 연구를 하셨는데 배터리 연구는 2년 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한 연구인데 제가 한 연구에 대해서 동기 들어보시면 기가 차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연구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오즈의 마법사 아시잖아요. 거기 양철통 나오죠. 그쵸? 그 주석으로 만든 건데 저는 주석 갖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주석 이온 중간체가 있어요. 이게 저기 틴3라고 되어 있는데 쟤를 탐측하자. 이게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측정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라고 하면 이게 이유예요. 이게 이유입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이유예요. 이전자 전달 반응에서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전자 전달 반응에서 이전자 동시 전달되는지 1전자씩 이동되는지 증명. 이게 제 연구의 동기이자 목표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그쵸? 이게 그 당시에 뭐였냐면 그 당시에 학계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전자가 두 개가 전극에서 동시 전달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씩만 전달되는 건지 막 그거 갖고 막 엄청 이제 다투고 했었어요. 믿기지가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교수님은 그거 이제 종식시키고자 하신 거예요. 그 싸움을 이제 이게 맞아. 만약에 제가 저거를 이제 탐측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봐봐 1전자씩 이동하는 거였어. 근데 단지 그냥 제가 엄청 불안정해서 우리가 잘 못 봤던 거야.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고 쟤를 못 보면은 여전히 그래도 2전자가 가능하네. 이겁니다.
응용은 아예 고려조차가 안 됐습니다. 네.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갔잖아요. 이게 저는 맨 처음에 납득이 안 돼서 납득하는 데만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당시 학교에서 이제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아내랑 야, 교수님이 나한테 이걸 시키는데 난 도대체 이걸 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어 라고 하면 아내가 힘내라고 밖에 뭐 해준 말이 없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이 시켰으니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자, 이거 발견을 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 중간체가 600나노미터 구간에서 동력학적으로 안정화되는 걸 확인했다. 뭐 이렇게 제가 진짜 어렵게 썼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얘네들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존재를 하고, 그 시간을 이제 그 시간 안에 얘네들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을 이제 제가 이제 찾은 건데, 그게 600나노미터입니다. 여러분,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600나노미터 구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논문은 잘 나갔는데 제가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를 이렇게까지 또 실험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당시 연구 목표가 이거를 어디에다가 응용해보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야, 이렇게 불안정한 애를 좀 더 일반적 조건에서 안정화시킬 수 없을까? 이게 제 어떻게 보면 연구 목표였어요. 이게 연구 목표였는데, 이 생각이 내가 불안정한 중간체를 안정화시킬 수가 있으면 이게 2차 전지에 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서서히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2014년도에 제가 이 연구를 했고, 2014년도에 이제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실패도 해보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불안정한 애를, 원래 불안정한 애는 쓸 수가 없는데 걔네들을 이제 점점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다가 이제 넣는 연구들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전해 이제 개발을 통해서도 이제 하고요. 전해 고농축 전해액을 만들어서도 이런 게 가능함을 이제 좀 알 수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래서 아까 그 아연, 브롬, 레독스름 전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전지에 어떻게 보면 좀 준하는 성능을 갖는 전지를 이렇게 고농축 수용액에서 유기분자, 되게 불안정한 유기분자를 이용해서 운영시키는데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논문 지금 보고 이렇게 심사 중이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제가 2014년도에 이 연구에 대해서 응용도 모르고 하는데 점점 응용으로 가고 있는 게 그래도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하나를 연구를 이제 응용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 10년, 집 딱 봐도 10년이죠.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치만 이러한 기초 연구가 되어야 이걸 어떻게 응용하겠다가 보이거든요. 다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기초 연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저희 나라, 저도 그렇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굉장히 급하죠. 우린 급해요. 저도 되게 급합니다. 저도 되게 급하고, 성격도 막 학생들이 막 못하고 있으면은 막, 아씨, 왜 빨리빨리 못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네. 그래서 기초 연구가 되게 중요하고,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 연구가 진짜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연구재단은
그 저희 같은 기초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뭐 저희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독서 흐름전지에서의 기초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좀 더 수식이 많이 들어갔고 계산이 많이 들어간 연구들을 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하지만 되게 훌륭한 연구 많이 했고요.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졸업이고요. 그리고 뭐 이 친구는 여러분들 수전해라고 해가지고 그린 수소 생산이 요즘 이슈인데 그런 어떤 연구들을 이제 좀 기초 연구들을 했던 학생이고, 그리고 그 전에 있던 학생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있는데, 저기 있는 기세혁 학생은 지금 미시간 대학 가가지고 열심히 박사과정 연구하고 있고, 현민이는 지금 LG화학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요오드 연구를 같이 했던 친구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기 위에 있는 제가 지금 저기 썼는데 저게 뭐냐면요, 저희 교수들은 그 강의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강의 평가를 받습니다. 강의 평가를 받고 그 강의 평가에 이렇게 쓰는 난이 있어요. 뭐 좋았다 나빴다 쓰는 난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가슴 깊게 남기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친구가 강의 평가에 이렇게 쓴 거예요. 배터리 너무 하고 싶고 좋고 잘 나가고 취업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전 전기화 하기 싫어요. 왜냐면 어려워요. 라고 이제 이 말이 사실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기화학이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이거가 화학 같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뭐 물리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되게 복합학문입니다. 복합학문이고요. 또 이게 이런 오리 그래프 통해 가지고 뭐를 얻은 다음에 이걸 남들한테 그려줘야 되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줘야 되는 사람들이라서 이게 좀 힘든데, 이게 아까 그 미시간 대학교에 간 친구 연구예요. 그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림도 잘 모르겠죠. 그쵸? 그림으로 그려놨는데도 어려워요. 근데 저희 이제 화학과에 온 학생들이, 저도 옛날 때 저 수능 세대거든요. 수능 세대인데 저도 그 선택 과목을 화학으로 선택했던 학생이었는데, 그때 선택했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물리는 너무 어렵고 화학은 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학을 선택했거든요. 화학을 선택했어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그렇게 선택하고 옵니다. 물리는 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고 화학은 좀 해볼 만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왔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이 사람 물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전기화학이 어려운데 학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진짜로. 그쵸? 그래서 되게 점점 더 좀 이 전기화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어렵다 느끼고 좀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불편해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저는 빈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과학은 원래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팩트입니다. 원래 어렵습니다. 그냥 뭘 해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어차피 어려운 거 차라리 그냥 왕창 어려운 거 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학생분들 와 계신데 어려운 거에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면은 더 어려운 거에 도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한테 도움을 주신 분들고,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려대 김영주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뭐 부산대에 있는 남기민 교수님, 그리고 제가 유기 분자들을 되게 많이 이용했는데
여기 있는 최재현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합성해 주시고 계신 분이시고, 저 레독스 흐름전지 연구는 여기 있는 양정훈 박사님하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다공성 연구는 여기 지금 한국연구재단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했고, 그 고농축 전해액은 여기 그 삼성 미래기술 육성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했고, 끝으로 여기 지금 저 작년에 찍은 건데, 작년에 여기 한양대 구본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잘 연구하고 있고요.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